인상을 말씀을 드려요. 예, 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테크놀로지 발달과 뭐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대충은 대강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굉장한 잠재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인 미디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무정부주의적인 내지는 자율주의적인 다중이 되는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전체주의적인 군중으로 돌변하는 아주 반동적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불행히도 후자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치르겠습니다. 아직 예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든 예는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마비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고스, 더 논리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에토스, 더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런 선동방송이 얼마나 사람들의 논리를 마비시키는가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윤리를 마비시키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오늘도 보니까 조국 부부가 아들을 시험 대신 봐줬잖아요. 뭐 시험 대기해라, 보내라. 그다음에 부부가 밤씩 잘라가지고 답반지 보내주고. 근데 그걸 갖다 오픈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와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다라는 것이 목적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험은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지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만 하나 부모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허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오픈북 하는데 부모가 대충 다 시험을 봐주는 걸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몫을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부모 잘만 부모 학벌 좋은 그 학생이 가로채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현 정부의 가치관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아세요? 아시죠? 독일어로 뭡니까? Justice Ministerium.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죠. Justice예요, Justice, 정의. 그런데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냔 말이에요. 이게 어울리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인 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저분들은 또 받아들입니다. 나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 할게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오늘 지금 페이스북에서 보고 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히틀러 일기장 얘기가 있죠. 히틀러 일기가 발견된 겁니다. 네오 나치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아, 총통의 일기가 발견됐구나. 보고 싶다. 막 이러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총통의 일기가 적힌 그 종이가 있죠. 60년대 산이에요. 그러니까 총통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아, 일기가 위조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네오나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갑니다. 아, 그렇다면 총통은 아직 살아계시다. 이게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 조국 일가가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털었는데 그것밖에 안 나왔어? 조국은 얼마나 청렴한가. 이렇게 가요.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이. 제가 좀 할까요,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이제 이 토론이 참 어려운데요. 이제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언론 보도를 다루는 토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어차피 토론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사실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은 진 교수도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취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 회유할 일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개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요.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요. 전통적인 이제 언론인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취재를 해서 남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자기 판단을 형성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그 검찰의 주장이 언제나 팩트 또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부분적으로 담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그 점을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덕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좋게 이제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의 문제와 국가의 형벌권을 검찰이 개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혹은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은 각자가 자기가 신뢰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은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시민 개인을 법정에 세워서 징벌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형사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이 둘을 뒤섞어서 조국은 부도덕하고 그 가족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해야 되고 징역을 살려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보도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고 그 둘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검찰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냥 보도하는 이런 것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도덕과 형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기본권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리는 그것의 정당성 이걸 가리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진 교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이르려면 예컨대 대중이 어떤 논리에 뭐 마비가 되었다, 세뇌가 되었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려면 좀 더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좀 더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의 제가 알던 진중권 교수답지 않게 되게 막 건너뛰세요.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면 이제 토론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그 점만 좀 제가 건의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 딴 분 말씀도 듣고 또 토론 이어갔으면 해요.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말씀드리죠. 네. 결론이 성급하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이미 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나왔어요.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팩트를 지금 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결론을 갖다 아직도 못 냈어요? 네, 저는 못 내고 있어요. 네. 저는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 아까 그랬죠. 이게 지금 그냥 통째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가 문제인지를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4일 뭐 어느 방송사에서 여기 JTBC 말고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동양대학교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 그게 단독 보도가 나오고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총장 직인 파일 그 존재는 변호인들도 알고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본인도 알고 있어서 그게 나왔다는 거를. 근데 그 파일이 왜 거기 있냐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와서 자명해졌죠.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차 기소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집에서 컴퓨터로 합성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아무 의미가. 저는 이것을 검찰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알면서도 이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퍼뜨렸고 그거로 인해서 조국 일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의 덫을 씌웠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검찰이 성공했죠. 저는 검찰의 모든 발표가 다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모든 주장이 다 사실이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네. 않지만 결국 지금 한 넉 달간의 조국 보도와 관련돼서 나왔던 많은 보도들 중에 저는 기자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시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정보이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했던
그 보도들 중에서 실제 의미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 구분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 보도하는데 좀 예, 참고하셨으면 해요. 제가 남 분들도 말씀하시죠. 말씀 좀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갖다 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 어차피 지금 두 분이 아니에요. 뭐 그렇지 얘기할 않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긴 됐는데 예.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금 논의하고 언제든 저한테 손 드시면 바로 아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시죠. 질문만 할게요. 예를 들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직인 파일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게 나중에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언론은 저는 그걸 갖다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그게 집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요.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검찰에서 얘기는. 그런 예. 주장했건데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요는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이유는 이제 그 언론이 왜 이런 품질 낮은 보도들을 자꾸 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의 의식 문제도 있고 또 언론계의 오랜 관행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 건데 이제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본 것은 관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이제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마감 시간 직전에 흘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사들은 재빨리 복부 타듯이 똑같은 기사들을 수천 개를 쏟아냅니다. 이 관행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보도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잘못된 보도가 나온 그 원인들을 살펴볼 때 소위 검찰 기자실을 활용해서 검사들이 자기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자에게 유죄의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이 이것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이 뭔지는 시간이 예. 지나가 봐야 알죠. 자, 예. 저는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당사자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사자 또 할 말이 또 있겠죠. 근데 뭐그 반론 있으면 저희가 또 뭐 나중에 네. 반영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다 압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뭐 어차피 뭐 아시는 것처럼 합법적 어떤 그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 나름대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을 하겠죠. 또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가능한 한한 최대한 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훨씬 검찰이 합법적 구조를 더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언론이 어디 가서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검찰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것까지는 지금 유 이사장께서는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때는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그렇게까지 했다면. 네. 예, 왜냐하면 그 다 사법부에 속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러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단 그건 그래 그럼 검찰 너희들이 한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